포도가 너무 폭력적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편집자 친구. 유튜브에서 바이브 코드 루피로 활동하고 있는 루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네, 편집자 김재환입니다. 사실 요즘 AI가 정말 많이 유행이죠. 맞습니다. 번역이나 통역일이나 네. 아니면 또 뭐 정보 찾을 때도 요즘은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데보다 그냥 GPT 이런 데 물어보는 사람도 많더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네. 최근에 정말 많이 약간 생활 스타일까지 바꿔놓은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많이 사용하고 네. 아마 진원 씨도 많이 사용하시죠? 직장에서도 GPT 많이 사용하고요. 자료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외부 CG팀에 의뢰를 하던 것들이 점차 이제 내부에서 GPT 생성이나 아니면 난 헤일로, 나노 바나나 같은 툴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뭐 직장에서도 쓰죠. 뭐 메일 쓸 때 좀 음. 다듬어져. 그렇죠. 아 힘들어 주실 것 같은데 빨리 좀 끝내를 공손하게 바꿔줘. 아니 뭐 번역할 때 영어로 할 때 뭐 네. 영어를 못 하지만 네. 좀 잘해 보이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많이 썼죠. 저 대학교 때 GPT가 처음 막 생겼을 때였어요. 그게 아마 3학년 제 3학년이니까 재작 2023년 2023년 1학기에 들었던 과목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인가? 네, 성공은 네. 아니지만 자구알이라는 과목이 자료 구조 네. 알고리즘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소스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도 상관없다 네. 라고 하셨는데 GPT를 모르신 거예요. 시대를 네. 그래서 교수님이 애들이 물어봤죠. 네. GPT 써도 돼요? 한데 뭐 써? 그게 얼마나 네. 효과가 있을까 써봐 해가지고 네. 오픈해줬거든요. 네. 다행히도 저는 GPT를 써본 사람이었고 그걸로 네. 시험을 봐서 다 맞았죠. 틀릴 수가 없죠. GPT인데. 그렇죠. GPT는 심지어 코딩 문제인데 그렇죠. 다 맞았고 그래서 네. 성적이 공부를 한 사람은 한 60점 맞고 네네. 공부를 안 한 사람 중에 GPT를 쓴 사람 100점 맞고 이런 식으로 좀 갈리니까 공부한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문계 전공 과제들 패러다임도 완전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건 아닌데 네네. 제가 과제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리포트 양을 채워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는 야 이거 양 채우는 거 AI로 딸깍 해오면 네. 효과 없다. 아. 차라리 뭐 발표를 하든 토론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과제를 변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4학년에 교양 과목 들었는데 손으로 써오라 하더라고요. 그건 AI 문제가 아니에요. 좀 빡센데 저는 진짜 AI의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출신 대학 그 컴공인가 컴과에 그 손으로 코딩하는 손코딩은 많이 해요. 손코딩은 실제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코딩은 실제로도 많이 해서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손으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한 거는 제가 처음 써봤습니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진짜로. 네. 근데 진짜 AI가 진짜 생활 전반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 얼리 어답터셨네요, 되게. 사실 뭐 안 쓴 사람이 그때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AI의 성능에 비해서 지금 AI의 성능은 거의 그때가 약간 이제 아기가 태동기죠. 그렇죠. 아기가 걸음마도 아니죠. 아기가 딱 태어난 수준이면은 예. 지금은 거의 한 유치원 꼬마 정도는 되고 근데 달려다녀요.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제 AI를 네. 사용해가지고 생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그럼요. 아닙니까? 네, 저는 AI 없으면 굶어 근데 죽습니다. 이게 볼 때마다 참 폭력적이에요. 이게 적응이 안 되네. 간단하게 좀 뭐 하고 계시는 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이제 AI로 코딩을 하는 게 완전 뉴비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잘 AI로 코딩을 하거나 뭐 AI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입문을 하는 걸 좀 도와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관련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실제 친구인 루피를 부른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최근에 AI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사실 네. 우리의 주가도 우리의 정말 생활 전반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사람 중에 실제로 AI를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직업이나 사업 자체도 정말 AI 발전 속도에 맞춰서 휙휙 피보팅 되는 걸 보고 네. 이거는 이미 알고리즘 박살나는 채널에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겠다. 네. 그런 취지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네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네. 저처럼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AI로 저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자동화 툴이나 아니면 AI로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AI로 어떤 사이트를 그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께 이제 외주를 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뉴비 단계에서 보통 비전공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요즘에 AI가 하도 핫하다더라. 그래서 AI가 엄청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코딩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입문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드리면서 강의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전공은 그럼 원래 코딩 쪽과 관련된 아. 전공이신 거죠?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거든요. 진짜요? 네. 그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고요. 근데 네. 이제 그때도 전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경영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희망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태양의 후예가 세상에 이제 막 센세이션 대한민국에 예. 상륙을 했었던 시절이어서 이제 군인이 되고 싶다. 이제 유시진 대위가 되고 싶다. 유시진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시진처럼 되겠다 해서 군인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다니고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진로를 틀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창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그쵸.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걸 하든 뭐 웹을 만들든 앱을 만들든 컴퓨터는 항상 필수기 때문에 컴퓨터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이제 학교를 아예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왔다가 근데 또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말씀하신 그 자료구조 알고리즘처럼 너무 이 근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것들인데 근데 뭔가 좀 빨리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강했어가지고 마침 이제 저도 딱 23년도 그때쯤에 이제 학교를 휴학을 했는데 GPT랑 막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이제는 진짜 빨리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강제 전역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면 더 다닐 수는 있었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끊어진 김에 끊어진 김에 예.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보자. 그렇죠. AI 쪽에 어쨌든 현업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현재 좀 비전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은 사실 뭐 미리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막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사람이지 AI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권위는 이미 비주얼적으로 충분히 없어 보여요. 이것보다 권위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AI를 활용해서 다가오는 시대의 여러 가지를 막 해보는 사람으로서 네네. 상황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오픈클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픈클로? 들어만 봤어요. 그쵸, 예.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막 뭐 오픈클로한테 모든 권한을 내줬더니 뭐 아예 얘가 자동으로 뭔가 결제를 하더라. 이런 시대까지 오는 게 막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앞으로의 AI의 방향성일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도 뭐 뉴스에서 제미나이에게 문자 접근 기록을 줬더니 뭐 고백을 대신해줬다고. 그쵸,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이제는 저희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개인의 비서가 정말 돼줄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AI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개개인마다 AI 비서가 한 명씩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딱 그 이제 전환되는 시기 중 하나겠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이 AI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은 직종에서는 네. AI라 해봤자 뭐 제미나이가 성능이 월등해졌다고 하지만 전 아직도 GPT랑 채팅하는 정도로 네네. 주로 사용하거든요. 사실 심심이죠? 고성능의 심심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개발자나 네. 특히 AI로 이제 루피 씨가 하고 계신 바이브 코딩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인간 시대에 종말이 돌아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네네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업계는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지각 변동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앱이나 웹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혹시 뭐 가격을 대충 아시나요? 저는 대충 알죠. 저는 협업사니까. 맞네요. 혹시 앱이나 웹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얼마 정도 드는지? 그 근데 프로젝트 단위마다 너무 차이가 그거에 따라도 다른데. 네. 기본적으로 몇 네. 천에서 몇 억까지는 우습게까지죠. 맞아요. 웹사이트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죠. 웹사이트 하나 잘 만들려면은 뭐 몇 천 몇 억은 몇 천까지는 충분히 줘야죠.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약간 놀랐는데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외주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가 기존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자였단 말이에요. 개발자. 그죠, 예. 근데 개발자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이제 맨타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깨진 그 과도기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맨타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몇 천만 원짜리가 만약에 종원 씨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조금 배워본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정교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몇천 몇억 단위의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 키우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 몇십만 원 수준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제 AI한테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놓고 알아서 AI가 그거를 개발을 하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오전에 AI한테 명령을 내려두고 퇴근을 해오면은 AI가 그동안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만들어 둘 수 있는 시대까지도 온 거예요. 네. 저희가 아직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브 코딩은 뭐냐면 일단 그 미국의 어떤 분께서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성과 굉장히 비례하는 저희 채널의 방향성 부합합니다. 비주얼과 굉장히 부합하는. 분명히 이름을 제가 외웠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아무개 씨. 네네, 미국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이 손으로 뭔가를 코딩하는 시대가 아니라 AI한테 자연으로 그걸 뭔가 명령을 했을 때 AI가 코딩을 해주는 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세상에 등장한 지는 꽤 됐어요. 그것도 한 뭐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생겼던 용어인데 네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GPT의 아무래도 그렇죠. 기본적인 뭐 학교에서 과제로 주는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거는 GPT한테 물어봐도 만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대회 같은 것도 열린 걸로 알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약간 손 코딩 말고 순수하게 바이브 코딩만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거를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해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바이브 코딩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분 말고도 서구에서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라고 클로드 회사가 있거든요. 네. AI 도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그쪽 테크 업계의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불과 1-2년 사이에. 불과 반년 사이에. 반년 사이에. 네, 불과 반년 사이에. 반년 사이에 그때보다도 지금이 압도적으로 기술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원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기능들이나 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두고 퇴근을 하면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게 홈페이지가 더 복잡한 성능을 가질수록 완벽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는 막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복잡하게 막 코딩을 배워야 막 C 언어, 파이썬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그렇죠. 자연어로 이거 만들어줘 하면 그거를 코딩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약간 거의 산업혁명 시대랑 지금 비슷한 수준인 거죠.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전까지는 이제 어떤 그 섬유를 짤 때 사람들이 다 수공업으로 했으면은 이제 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공장이 생겨나면서 그걸 기계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향상이 됐는데 그거랑 지금이 상황이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원래 코드를 아무리 이제 자동화 도구들이 발전을 해도 AI가 직접 이렇게까지 코딩을 다 해주는 시대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해주는 시대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AI로 진짜 이제 코딩을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생산성이 진짜 몇백 배, 몇천 배로 향상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효율, 그 폭발성 측면에서 지금이 거의 그때랑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네. 사실 지금 실존하는 AI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네. 챗 GPT나 그쵸. 뭐 제미나이, 맞아요. 클로드 뭐 클로드 뭐 네. 많죠. 다양한 뭐 기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학습하고 그거를 빠르게 가공해서 내주는 그런 툴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 스스로 사고를 하는 거치는 그런 AI가 아니잖아요. 뭐 그쵸. 네네네. 이게 사실 그러면 엄청 좋은 컴퓨터나 네네네. 엄청 잘 짜여진 학습 도구 그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최근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 녹화 시점 직전에 이제 오픈된 건데 그 오픈 AI랑 그 클로드란 또 AI 회사가 있거든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각자가 AI 모델들을 하나씩 냈거든요. 오프스 4.6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코딩을 엄청 더 잘하는 걸로. 코딩 특화된 네네네. AI 툴. 근데 그거를 이제 낼 때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의 AI 툴을 쓸 때 네. 여러 AI 툴들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코딩을 할 때 저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프론트, 백엔드,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바이브 코딩을 하려고 할 때는 각각을 할 때 한 번에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 번 딱 컴퓨터 켜서 작업을 할 때 프론트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백엔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친구랑 일을 나눌 땐 저는 뭐 백엔드를 하고 친구는 프론트를 하고 저는 백엔드를 하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딱 켰을 때 너는 프론트, 너는 백엔드, 넌 디자인에 약간 이런 식으로 AI한테 각각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알아서 협업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네요. 엄청 발전했죠. 일종의 AI 마름이 생겼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최근에 이제 클로드 회사에서 죄송해요. 클로드인지 오픈 AI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구의 어떤 회사에서 그렇죠. 서구의 회사에서 이제 순수하게 바이브 코딩만으로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완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가능한. 상용화는 아직 아닌데 근데 보통 그거를 쓰려고 할 때 코드가 거의 2만 줄 가까이 되는 양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엄청 강력한 도구가 생긴 거죠. 코딩을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생산성을 부여해 주는 코드고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쓰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죠. 사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려 했던 게 그러니까 네네. 바이브 코딩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코딩이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보려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현업에 계신 분이다. 만약에 현업에서 코딩으로 이제 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면은 그냥 개인 창업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창업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 AI 하나가 코딩을 하는 게 뭐 대학 학부생 정도는 넘어섰다라고 입이 판단이 넘어섰죠. 학부생은 비교가 안 되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신입 개발자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신입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사실 실제로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는 그 만들 수 있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해결책이 되죠.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 그 앱이나 웹을 만든다는 개념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건물을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쓰러 갈 때 뭐 전기가 끊기지 않게, 수도 끊기지 않게, 건물 붕괴되지 않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애초에 원래 신입 개발자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원래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처음에 설계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설계도에서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이제 인부들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건물을 올리는 거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 실제로 그 건물을 올리면서 경험치를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회사의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를 키우는 게.
근데 이제는 그걸 AI가 대체할 수 있으니 완전히 대체할 필요가 수 있죠. 없다. 필요가 없.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네. 인문계 전문직들 있잖아요. 네네. 신입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도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서 신입을 뽑지 않는다. 네. 그거랑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너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신입 개발자를 쓰려고 하면은 연봉을 최저 시급을 주더라도 몇 천이죠. 몇 천입니다. 네. 근데 그냥 회사에 있는 실력 있는 시니어 개발자한테 너는 그러니까 원래도 기성의 개발자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고 저는 배웠는데 학교에서 근데 이제 맞겠죠? 그래 아마도 복면 쓰고 있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대학생.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어떤 효율적인 설계를 할 줄 알고 각각 정확한 포지션에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시니어한테 1억 더 주고 너 그냥 알아서 개발해라 이거 성공하면 내가 돈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신입 개발자 10명 뽑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일반적인 직군에서도 컴퓨터와 가깝지 않은 직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툴인 코더들 사이에서도 이게 일반화가 된다니까 그렇죠. 무섭네요. 오히려 코더들이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진짜로. 그럼 조금 이제 우리 비주얼에 맞게 돌아와 전문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비주얼에 맞게 돌아오면 요새는 오히려 영화가 현실이 돼서 이런 설정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많이 보는 마블에서 네네네. 이제 옳게 되면 자비스고 그르게 네. 되면 울트 그런 케이스들 네. 있잖아요. 네, 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매트릭스 같은 그런 그렇죠. 세상이 올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당연히 이건 제 개인 사견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울트론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안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럼 아이언맨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아이언맨 네. 필요한가요? 근데 이게 진짜 왜냐하면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AI든 어느 기술 분야든 결국에는 개인화가 중요하거든요. 개인화. 네. 그렇죠. 근데 그 뜻은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도 컴퓨터라는 건 태동을 하고 나서부터 뭐 복잡한 연산을 쓰는 나사 이런 데에서만 썼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작고 작아져서 지금 요렇게 PC. 그렇죠. PC, 태블릿 이런 형태로 있는 것처럼 지금은 AI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데이터 센터를 거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효율적이고 압축되고 뭐 양자화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제 요 안에 그냥 종원 씨만의 AI가 탑재가 되는 거죠. 종원 씨만의 AI예요. 울트론이냐 자비스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비스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인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AI가 하나의 어찌 보면 인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일반 네. 인공지능은 등장이 기정사실되어 있다. AGI는 그거는 그쵸. 그거는 약간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이제 거기서 발생할 문제들은 그때 가봐서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저는 개인 비서 그러니까 개인 AI가 생긴다는 개념이 AI 자체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인격이 계속 부여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들도 사실 착한 사람 100명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I를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죠. 치환을 하면 그렇게 치환을 하면은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나쁜 사람 한 명이 착한 사람 100명을 다 문제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울트론. 그렇죠. 네네네. 이 새끼 울트론이네. 맞아요. 조지는 거네요. 근데 이제 결국에 AI가 엄청난 성능을 뽐내면서 울트론이 만약에 하나라도 세상에 등장을 하면은 글쎄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큰일 나겠네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의를 조금 바꿔봐서 네네. 그 AGI나 우리가 말하는 자비스, 울트론 같은 AI를 감당할 수 있는 네. 하드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개발보단 더디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요새 그 우리나라 주가를 내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양분하고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이 발생한 이유도 네. AI 산업에서 현재 그 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한 건데 네. 이걸 개인화하려면 그런 반도체 하드웨어도 발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네 맞아요. 아직은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게
자비스 울트론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고 해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쵸.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램 값이 엄청 폭등을 했거든요. 미쳐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요, 완전 많이 슬프죠. 우리 둘다 저는 편집을 하는데 램이 필요하고 조원 씨는 네. 그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맞죠, 회사에서- 맞죠. 네. 근데 그게 애초에 뭐 그럼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램 값이 폭등한 이유가 AI를 개발하는데 그 저희 컴퓨터에서 쓰는 16기가, 32기가 램을 많이 써서 폭등한 게 아니라 그 램을 만드는 회사 뭐 하이닉스나 그쵸. 삼성이 생산을 안. 그쵸. 그거는 굳이 돈이 안 되니까 음. AI를 개발하는데 쓰는 큰 램, 고성능의 램을 개발하면은 돈이 더 되니까 이제 그거를 개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물량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막 8배, 10배 이렇게 그쵸. 오르는 그래서 거죠. 밑에 시장이 죽어나가죠. 완전히 죽어나가는 그리고 뭐 거죠. 대기업들은 이제 B2B 사업에만 전념하고 그렇죠. B2C를 네.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그렇죠.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기사 보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에 램이 테라로 들어간다는 거야. 나 이게 SSD 얘기인가? 이게 테라 나는 내 데이터는 8기가인데 이러고 그렇죠. 네. 이게 용량이 기본적으로 AI로 뭔가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에서 뭔가 그 전기든 아니면 램이든 뭐 어떤 형태의 컴퓨터 리소스든 이제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네, 엄청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일론 머스크 뭐 항상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듯이 항상 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거의 전초는 결국 이제 더 에너지 싸움으로 될 거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전기를 누가 많이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쓰는 모든 것들 뭐 완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면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AI한테 나중에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럼 결국엔 그 AI를 누가 먼저 만들고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그죠. 네, 그러면은 누가 미리 그 센터를 다 누가 어느 만큼 국가 단위로 포션을 갖고 있느냐 그게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아까도 말씀하신 전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더라고요. 엄청 많이 순행 들어가요. 때문에 네, 냉각 시설 때문에 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아마 지금 생성되고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 계획되어 있는 그 AI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열기가 엄청나서 그거를 식힐 수 있는 수단이 엄청 중요한데 만약에 지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식힐 수 있는 수단 중에 강력한 게 물이기 때문에 순행플로. 네, 큰 순행플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순행이어서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는 아예 그 그러니까 그런 쿨다운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달. 그렇죠, 달. 그러니까 우주는 가서 차갑잖아요. 우주는 차갑다. 우주는 매우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쏴서 지어놓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네. 확실히 AI가 개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확실히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뭐 부동산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내에서 논의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국유화된 AI 개발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실성은 갑자기 생각이 드네. 좀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용감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딱 태동했을 때 그러니까 AI가 저희 인간도 제일 잘 몸을 키워야 될 시점은 지금 성인 되고 나서는 3일 굶으면은 아프겠죠. 죽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많이 그냥 힘들 텐데 그죠. 성장할 때 그러니까 완전 딱 태동기. 태어나고 아니면은 막 이제 한창 생길 때 그때 바꾸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굶었어요. 아. 네, 그때 굶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이미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터졌어요. 네. 근데 이게 벌어진 갭을 메우려고 하면은 아까 저희 계속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적인 시설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태동기 때 이미 떠나셨군요. 이미 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자들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있는 랩실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거를 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술의 격차가 다르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애초에 스펙적으로도 다르고, 네. 네, 가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만약에 박사를 갔어요. 그럼 내가 우리 랩실에서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연구실에서 울트론을 만들어 버렸대. 그래서 네 울트론 만들었다는데 그래가지고 야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높긴 한데. 근데 뭐 네. 아마 그 정책이 그렇죠. 언급됐던 네, 건 이제 네. 그런 AI가 일반화되는 시대니 네. 우리 모든 국민이 그런 걸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기조였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걸 네.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되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네. 슬슬 오늘 이 채널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AI 시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막 돈을 벌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 이것저것 막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오픈클로를 친구가 맥미니를 하나 사가지고 오픈클로를 세팅해 준다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제 막 자동화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쿠팡 파트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AI가 대세라던데 자동화라던데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요런 단순한 흐름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분야든 다 똑같겠지만 제로 투 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쌓인 상태에서 그 과정을 효율화하는데 AI를 도구로서 쓰는 게 이제 더 현실적이지 그 AI 딸깍의 시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AI 딸깍만 한다고 막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거라는 거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거는 아닐 그쵸. 겁니다. 네. 네.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명이 그 AI로 생성형 영상을 만들려면 너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연출할 건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모든 분야가 같은 것 같아요. 동일하죠. 맞아요. 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AI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AI를 배우기 빠른 방법은 한번 직접 써보는 거예요. 네, AI를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직접 써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는 인류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의 방법은 그냥 내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 네트워크라는 게 책에서 볼 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몰라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걸 또 오히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를 구현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 지금이 아마 제일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주얼 대비 상당히 유익하지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늘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주얼 대비 비주얼 대비 물론 비주얼 대비. 아무튼 뭐든 하려면 바로 본인이 체험을 하든 그렇죠.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리고 아직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지금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늘 AI,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뭐 이 컨텐츠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자기가 이 루피보다 더 전문성 있다. 전문성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출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한번 아니면 바이브 코더 루피랑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차를 십자인대는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오늘 AI 바이브 코더 루피 씨와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기까지 또 들어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